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오늘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조금 늘어난 2,100명대 초중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명절을 포함한 앞으로의 4주간이 일상 회복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어젯밤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큰 충돌은 없었는데 현장엔 야당 정치인들도 참석해 방역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괴문서를 이용한 정치 공작이라며 자신을 국회로 불러달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4만 명 규모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앞두고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등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6명은 오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3명의 면접관에게 압박 면접을 받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일인 이른바 구구절입니다. 북한은 조금 전인 오늘 새벽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심야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대미 대남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행사가 벌어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열병식 정황을 포착했다며 본행사일 가능성을 포함하여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도 평양 상공에서 비행 소리가 들렸고 불꽃놀이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영변 핵시설 가동 징후가 포착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놓을 대미 대남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권 수립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행사에 참석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 의도, 또 대외적으로는 그 군사력의 그 증강을 통한 강력한 그 자신들의 존재감 가시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한중, 한미일 연쇄 회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내놓을 메시지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척도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정부는 앞으로 4주가 일상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1,926명으로 전날보다 67명 많습니다. 최근 밤 시간대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면 오늘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1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보고 식사한 신도 88명이 무더기 확진되는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뚜렷한 가운데 여름 휴가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던 양상이 추석 연휴에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추석 명절을 포함한 앞으로의 4주간이 소중한 일상 회복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느냐 다시 물러서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해나간다는 게 정부의 시간표입니다. 11월부터 좀 이러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들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9월의 방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가 마스크를 벗는 것은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현행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해 어젯밤 전국 곳곳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모인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 등 방역 규제를 철폐하고 위드 코로나 전환을 요구했는데요. 강영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SOS를 뜻하는 박자에 맞춰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어젯밤 차량 시위에 나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 한 팀도 못 받고 어저께도 한 팀 받고 정말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서울에선 주최 측 추산 2,000여 대, 경찰 추산 120여 대의 차량이 시위를 벌였고 같은 시각 부산과 광주 등 8개 지역에서도 차량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 행렬과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들의 검문이 이어지면서 인근 도로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규제를 철폐하고 개인 방역 중심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시간 제한이 아니라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자율과 책임에 의해서 조금 더 방역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위 현장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최재형, 황교안 등 야당 대선 주자들도 모습을 드러내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방역 지침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또 문을 여는 건 물론이고 확진자가 다녀갔는데도 영업을 강행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자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신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 수도경찰서 생활지청계장입니다. 여기 집합금지하셨습니다. 전부 다. 그젯밤 11시 서울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업주와 손님 등 19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미 2차례 경찰 단속이 이뤄졌지만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 확진자가 업소를 출입했다는 정보를 파악한 구청이 경찰에 직접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손님들이 고개를 숙인 채 문 밖으로 나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도 업주와 손님 등 5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곳도 역시 올해 2번 적발됐는데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인근 주차장으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점 문 앞은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뒤로 돌아 이동하면 이렇게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손님들을 태운 차량은 이곳을 통해 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VIP 고객을 원거리에서 픽업하여 영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고요. 10일간 잠복 끝에 서울 가락동의 한 노래 연습장에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업주와 손님 등 21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탈락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 신청 3만 7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처럼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검찰청은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제보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대검은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직 제보자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익 제보가 되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최초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언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과 신고와 동시에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한편 제보자는 김웅 의원과 자료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휴대전화 등 증거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컴퓨터를 확보해 진상조사를 진행해온 대검이 제보자의 휴대전화에서 이번 의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경우 강제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직접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사 전환 여부는 현재로서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관계를 밝힐 증거를 포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찾는다 하더라도 적용할 죄목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공수처가 자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불러 11시간 조사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도 동시에 불렀는데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에 본격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자신의 SNS에 공수처 출석 날짜를 알렸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예정대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임 담당관은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을 수사했던 기록을 공수처에 이미 제출했다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걸려있는 문제니까 공명정당하게 이 사건의 무게감 때문에 짓눌리지 마시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님이 기자회견 중이셨는데 그거 좀 피해서 곧 이 직후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건을 하기 위한 사전 조사 측면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유력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자체 감사 결과 개별 징계 없이 관련 부서와 기관 6곳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집단 감염은 특정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관련 기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1차 국민 일반 선거인단 투표 첫날 투표율이 51.19%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9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1차 슈퍼위크인 오는 12일 발표됩니다. 64만 명 규모인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초반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 후보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세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입장이고 2위 이낙연 전 대표는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추격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선 경선 후보를 상대로 국민 면접을 진행합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면접관 3명이 국민의힘 홈페이지로 접수된 3천여 개의 질문을 후보들에게 던지며 압박 면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후보 등 6명이, 내일은 윤석열, 원희룡, 하태경 후보 등 6명이 질문을 받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직원들에게 차기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발굴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인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된 정책회의. 당시 회의를 주재한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직원들에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행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차관은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여러 경로로 의견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정부 부처가 사실상 차기 정부에 줄을 대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책임 증명이라 했습니다. 다음 정권에 어떻게든 줄대고자 한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건 마땅합니다.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박 차관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치 중립성과 관련한 지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입니다. 탈레반이 과도 정부의 여성을 배제하자 분노한 아프간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탈레반은 강경 대응에 나서 여성 시위대를 향해 채찍을 휘두르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탈레반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내 여성 시위대의 비명이 들립니다. 탈레반 병사가 채찍을 꺼내 시위대를 향해 휘두른 겁니다. 여성을 배제한 과도 정부 구성에 분노한 아프간 여성들은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탈레반이 정당성을 인정받고 국제적 지원을 받길 원하지만 고립을 피할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announced list of names consists exclusively of individuals who are members of the Taliban or their close associates, and no women. We will judge it and them by its actions. 블링컨 장관은 아프간 탈출민의 중간 기착지인 독일 람슈타인 기지를 방문해 한국 등 20여 개국 외교장관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아프간 사태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블링컨 장관은 탈레반이 카불 공항 운영을 재개하고 전 세계 이륙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SNS에 비극적 결말을 맞아 후회스럽다며 아프간 국민께 사죄한다는 성명을 올렸습니다. 탈레반이 과도 정부 명단을 발표하자 사실상 정권 회복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그동안 청약 기회조차 없었던 청년층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청약 제도를 또 손보기로 했습니다. 추첨제를 도입하고 소득 기준을 없앤 건데요. 올해만 벌써 4번째 청약 제도 개편이라 시장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겠다며 특별공급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을 애매하게 넘어서는 맞벌이 부부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은 청약 신청조차 할 수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이 있어서 불가능하고 또 가점 자체도 안 되고 이제 막 결혼했는데 아이도 없으니까. 이에 정부가 민영주택 공급 물량에 한해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특공 물량 중 30%에 대해 1인 가구나 고소득 맞벌이, 무자녀 신혼부부도 기존 대상자들과 함께 추첨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단 1인 가구는 최대 전용 60제곱미터 주택형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금수저 특공 방지를 위해 고소득 가구는 별도의 자산 기준도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해 공급량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18,000호가 추첨제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즉시 제도 개편에 착수해서 올해 11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수도권에 공급되는 추첨 물량이 8,000호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해당 지역 거주자만 넣을 수 있어 서울 고소득 신혼부부의 갈증을 풀어주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탄소 중립 요구에 맞춰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2030년까지 주요 대기업이 수소 산업에 투자하는 돈만 43조 원이 넘는데요. 10대 그룹 총수들은 아예 공식 협의체까지 출범해 직접 수소 사업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수소 모빌리티 쇼가 열리고 있는 고양 킨텍스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들고 현대차의 트레일러 드론 시연을 촬영하는가 하면
정의선 회장은 수소 트럭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전 시장 관람에 앞서 총수들은 총회를 열고 한국판 수소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코리아 수소 비즈니스 서밋이 기업과 정책, 금융 부분을 하나로 움직이는 역할을 해 수소 경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수소 연료 전지부터 모빌리티 생산 등에 투자 중인 대기업을 포함해 15개 회원사로 꾸려졌습니다. 포스코는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없앤 공법을 소개했습니다. 기존의 탄소 기반의 제철 공정을 수소 기반의 환원 제철로 바꿔갈 예정입니다. 우리 2030년까지 상용화를 완료하고요. 물론 아직 기술 수준이나 저장의 안전성, 비싼 원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수소는 이제 석탄, 천연가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유출되는 온실가스가 많기 때문에 알만큼 블루 클린하지 않다라는. 협의체는 매년 총회를 열고 제도 개선과 투자 촉진을 유도해 수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경찰이 가상화폐 불법 행위 전담 수사팀 설치를 추진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중 거래소가 무더기로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신고 영업,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대비하려는 차원입니다. 지난 5월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상화폐 불법 행위 종합대응 TF를 구성하기도 한 경찰청은 최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이번 달 25일에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 행위를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올림픽위원회에 대해 내년 말까지 활동을 중단하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북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4월 총회를 열고 코로나19를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맨손으로 건물을 척척 오르는 스파이더맨이 프랑스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넷이었다고 하네요. 유리창을 청소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프랑스 파리의 187m 높이의 빌딩을 남성 넷이 안전장치도 없이 맨몸으로 오르는 장면입니다. 프랑스의 스파이더맨으로 불리는 60세 등반가 알랭 로베르 씨가 아들뻘 후배들과 1시간 만에 빌딩 꼭대기에 올랐는데요. 무단 등반이라 곧바로 경찰에 잡혀 몇 시간 동안 구금됐습니다. 그동안 두바이의 부르즈 알리파를 비롯해 전 세계 150여 개 고층 빌딩을 정복한 로베르 씨는 70이 넘어도 계속할 거라며 의욕을 보였다네요. 이번엔 프랑스의 밤하늘에서도 뭔가가 포착됐는데요. 순식간에 지나가니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죠. 고요한 프랑스 아르잘 항구. 그 순간 주위가 푸른 빛으로 밝아졌다 다시 어두워지는데요. 한밤을 순식간에 대낮으로 만든 강렬한 빛의 정체는 별똥별이었습니다. 4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영국 사우샘프턴에서도 목격됐다는데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단 말도 있는데 제가 저기 있었다면 코로나19 좀 빨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빌었을 것 같네요. 반려견 키우는 분들 흔히 안자와 같은 지시어를 많이들 훈련하셨을 텐데요. 말 못하는 강아지보다 더 말이 안 통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채 야수처럼 으르렁대는 이 남성,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하는 행동이나 표정이 쉽게 이해되는 모습은 아닌데요. 미국 LA에서 출발한 비행기에서 61세 남성이 만취 상태로 주사를 부린 건데 승무원 입장에선 정말 진상승객이었을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 술 먹고 동물이 된다는 표현도 있는데 이걸 보니 과장된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쾌청하고 파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전형적인 초과일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9.6도, 대전 18.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얇은 겉옷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렸던 비로 대기가 습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서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는데요.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물결이 갑자기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9.6도, 대구 19.5도, 부산은 2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9도, 부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제주와 전남, 경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